폐기물 업체한테 땅을 임대를 줬었어요. 네. 근데 그 업체가 갈수록 폐기물 처리량이 많아지면서 바로 붙어있는 본인들 집 앞에까지 막 침범을 하고 화재가 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의를 하면은 굉장히 고압적으로 오히려 대하고 그래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쫓아낸 소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을 이제 만날 일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준비라는 걸 좀 해야 될까요? 어떤 상담을 할 때 요령을 좀 알려주세요. 뭐 본인이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고 근데 뭐 그러셔도 됩니다. 김진 변호사를 만나시면 다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지금까지 20년간을 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거의 1000건 이상의 재판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으신가요? 가장 최근 한 승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모임 통해서 한 5년 정도 알고 있던 지인분인데 그 폐기물 업체한테 땅을 임대를 줬었어요. 네. 근데 그 업체가 갈수록 폐기물 처리량이 많아지면서 바로 붙어있는 본인들 집 앞에까지 막 침범을 하고 화재가 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의를 하면은 굉장히 고압적으로 오히려 대하고 그래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쫓아낸 소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왔듯이 잘 진행해서 1심에서 이겼고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시간을 끌기 목적으로 항소를 했는데 보통은 저희가 항소심 통해서도 이제 뭐 변호사 선임료 같은 걸 많이 확보를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의뢰인분들도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거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도출하고 임대료도 올리고 더 이상 그분들이 행pon을 못하도록 잘 진압을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그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가장 또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 그런 그 순간이 진짜 희열의 순간 아닌가요? 네, 변호사 하다 보면 결국 변호사는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을 들지 않은 검투사다. 칼을 거는 전 와, 멋있다. 저희는 네. 서면을 쓰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법정에 가지만 링 위에서는 똑같이 검투사거든요. 그러면 승리가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그 승리했을 때 그 쾌감은 링 위에선 검투사 내지 복지선수 못지않게 크고 그게 제일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약간 중독되듯이 또 하고 그러나요? 근데 그 짜릿한 승소의 순간에 이미 많이 중독돼 있습니다. 제가. 아, 그렇구나. 그 변호사님을 이제 만날 일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준비라는 걸 좀 해야 될까요? 어떤 상담을 할 때 요령을 좀 알려주세요. 상담의 효율을 높이려면 본인의 생각과 사건의 경과를 글로 준비하셔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글로 예, 예. 말을 하면 그때그때 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죠? 네, 대부분 저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뭐 글로 써오시는 분들은 한 상담하시는 분이 한 30%? 근데 글로 쓰시는 분들은 글로 쓰는 과정에서 이미 생각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말도 횡설수설을 덜 하세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네. 글이 없으신 분들은 뭐 본인이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고 근데 뭐 그러셔도 됩니다. 김진 변호사를 만나시면 다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 변호사님한테 가면 글 써도 되고 그냥 말만 해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그래도 효율이 있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사건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가시면 진짜 그렇겠네요. 상담을 갈 때 내가 좀 글로써 객관적으로 적어보고 사건을 좀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많은 사건을 맡다 보면 가해자가 마치 이제 막 본인이 막 피해자인 마냥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상황을 맞을 때 어떻게 좀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억울하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사건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를 잘못 만났거나 변호사 잘못 만나서 그거보다 훨씬 더 정당한 결론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한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좋은 변호사를 만나거나 항소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는 실제로 억울할 게 없는데 본인이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한 증거로 판사를 설득하는 게 저희 법률의 업무인데 네. 증거가 부족하면 본인이 기억하거나 실적 진실이 이렇다고 생각할 때도 그게 판사를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억울하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극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률 분쟁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런 게 느껴진다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도장을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네. 어렵다면
뭐 많이들 아시지만 녹취라도 일단 해놓으시면 네. 그걸 쓸지 날지 여부는 다음으로 하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옆에 또 이런 분이 있어서 전 너무 좋네요. 네. 뭐 저를 찾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쵸? 뭐 찾으셔야 된다면 뭐 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게 좀 편하게 변호사님께 좀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말씀 좀 들을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은데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송을 좀 많이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부동산 사기 난리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우리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동산은 워낙 그 관련된 분쟁이나 금전이나 뭐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동산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라는 거는 내가 그 부동산 주인이 아니더라도 권리 관계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등기사항 증명서. 증명서. 어디 가서도 700원 내지 1000원만 내시면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하고 관련한 거래를 하든가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반드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또 좋은 게 있다면 계약 내용을 가까운 변호사라도 한번 검토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 계약할 때. 도장을 이미 찍고 나면 그거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도장 찍기 전에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 그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네. 꼭 도장을 찍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근데 우리가 계약 직전에 계약서를 보는데 네네. 미리 그걸 받아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도장을 찍는 그럼요. 거. 우리가 간단하게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지만 네. 그것도 자기가 도장을 뭐 찍기 전에 변호사 상담하면 좋지만 네. 보통 분쟁이 문제되는 것은 그 틀을 넘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어려운 계약서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도장을 찍기 전에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오며 가며 하면서 그 초안들이 있습니다. 그 초안 상태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큰 돈 들일 것을 사실은 사전에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 들이고 막을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손해인데 좋아요? 도장을 찍고 큰 분쟁이 생겨야 선임료 쪽으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네. 본인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꼭 사전에 점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원래는 되게 바쁘신데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하자고 했을 때 1시간 일찍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인가요? 변호사라는 일도 성수기는 어떻게 되고 비수기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재판에도 그런 게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4년 1월 2일인데요. 성수기 비수기를 굳이 말한다면 비수기의 출발입니다. 출발. 쉽게 생각하면 봄, 가을이 바쁘고요. 봄, 가을이. 네. 겨울, 여름이 조금 한가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더울 때는 서로 능률이 안 나고 네. 그리고 7, 8월에 휴가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법원도 이제 7월 말 8월 초는 휴정 기간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 1, 2월은 아무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이고 또 3월에 보통 계약을 하기 때문에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도 휴정을 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1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1, 2월, 18월이 한가하시니까 뭐 1, 2월, 18월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와, 그때 그냥 달려도 간대요. 달려갑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되게 호기심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드라마 보면 보통 막 언쟁이 높아지는 네. 그런 장면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때로는 멋있기도 하고 와,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분쟁 드라마들을 많이 보는데 미국 법정에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에는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배심원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법정에서 격한 이유는 배심원이라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기에 가까운 연출을 하시는 거고 한국에서는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출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 미리 내놓고 서면을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발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그런 경우를 한국 법정에서 거의 보시기 어렵고 가끔 이제 일반 절차 말고 증인신문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서면 변론 절차에 비해서 약간 더 흥분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렇게 막 승패를 가르고 역전을 시키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 명의 일반 배심원들 상대로 했을 때는 네. 뭔가 감정도 움직여야 되고, 그죠? 네. 미국에 유명한 재판들이 많죠. 예컨대 오제이 심슨 재판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배심원들을 설득해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그랬었죠. 그럼 이제 이쯤 돼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아, 해요. 네. 자, 두 상황 중 내가 한 가지만 계속 맡아야 한다고 했을 때 선례가 없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판, 고객에게 불리한 선례가 있는 재판,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후자를 고르겠습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네, 네, 오. 저희는 뭐 판례법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판례가 있다고 해서 그 결론으로 뒤집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례가 있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결국 선배들이 한 판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이끌어내서 승소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네. 뭐 도전 정신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불리한 선례가 있음에도 그걸 극복해낸 사례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어려운 만큼 보람도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더 어려운 사건을 선택하겠습니다. 또 그 승소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준 변호사님의 이 변호사라는 직업과 이 일을 대하는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변호사님이 앞으로 하고 싶은 건 있어요? 부동산은 이미 일가를 잃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은 승소 파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승소하면은 승소 의뢰인들과 술을 한잔하고 네. 지면 괴롭다고 저 혼자 마시고 네.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건강을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옛날에 병원 관련 자문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인간이 뭐 나이를 들수록 정신이 건강해야 하는 만큼 육체가 건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건강 쪽을 깊이 공부하고 그런 쪽에서 분쟁이 있다면 그런 쪽도 잘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도장 깨는 것처럼 하나씩 깨시는 거예요? 이제는 또 건강의 브랜딩을 가지고 또 새롭게 더 전문 주력 분야로 일을 하실 것을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솔하게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보시는 분들께 분쟁이 생기면 누구든 상처를 입고 고민하게 됩니다. 좋은 변호사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고민해주고 치유해 나가는 동반자이고 법률로 하는 의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그런 분쟁이 없으면 좋고요. 그런 분쟁이 불가피하게 생겼다면 좋은 변호사를 찾으셔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님 모신 이유도 일전에 제가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변호사님은 왜 일을 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변호사님이 정말 나는 이 변호사의 일에 그 재판도 재판이지만 그 약간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과 난 고민 상담사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해준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말에 되게 이 일에 의미를 가지고 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